안녕하십니까.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영수 교수님, 전상환 교수님, 최동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해외 진출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셔서 본 포럼을 신청하시는 이제 많은 기업, 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에는 특별히 경희대학교 권하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권하병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 학장님을 맡고 계시고 MMU 정영수 교수님과 한국, 영국 간의 XR 메타버스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선 권하병 교수님께 금일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어떤 소감이나 질문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권오병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프리에서 52회 이 포럼을 통해서 메타버스 해외 진출에 관해서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외 진출에 관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이 논의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오늘의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윤수 교수님과 또한 선도적으로 이미 영국에 진출해서 많은 사례를 남기고 계시는 테크빌리지와 테트라 시그넘 측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어떤 단순한 기술이나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오늘날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레스트라고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강남의 부지가 팔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이 이제 거래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거래 대상은 오프라인 제품이 디지타이즈된 어떤 그런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정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관심을 가지는 크리에이터라든가 크립토 아티스트에 의해서 디지털로 제작된 그런 것들이 다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품과 명품이라고 하는 두 조건을 갖춰야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텐데, 비록 이제 NFT 기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대처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그런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통한 비즈니스, 즉, 메타버스 비즈니스라는 것이 단순한 일순간에 어떤 패션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트렌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어떤 기술 전문 쪽보다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IT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트렌드가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시장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효율성을 얘기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래 비용 이론이라든가 대리인 이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때 효율성을 보장한다면 그 IT와 그 IT를 기반한 서비스는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는 곧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시장의 규모와 그 다음에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비즈니스 내에서도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우리 메타버스의 해외 진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외, 특히 어떤 영국과의 상호 이익을 추구를 할 때 우리 양 국가 사이에 어떤 메타버스나 XR에 관련된 역량 비교가 필요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가 얼마나 글로벌화 되어 있냐라는 측면입니다. 우리 한국은
최근에 K-팝이라든가 K-드라마로 인해서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도 이미 영국은 전 세계적인 얼라이언스가 잘 돼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XR 컨텐츠 제작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역량의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 글로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와 문화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언어라든가 역사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글로벌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고 용이하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국가의 주변 국가 사이의 연대가 중요할 텐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비록 브렉시트는 있었지만 EU 지역 국가와의 그 범유럽 종합계획 수립 등 이런 그 프로젝트 수행이 굉장히 풍부하고 특별히 그 미국과의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과의 그런 연대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XR이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물론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최근에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국처럼 이런 동아시아 국가 간에 연대하는 이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진출 역량이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도 해외에 최근에 VR 센터 같은 걸 세워나가고, 물론 나중에 우리가 메타버스 센터를 또 세워야겠지만, 이런 것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 유수한 기업들의 센터를 국내를 유치하는 것은 아직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유치를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영업센터가 들어오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R&D 센터가 함께 들어와서 한국 내 기술 내재화가 가능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영국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 VR 센터가 영국 내에 있고요. 국제적인 VR 센터를 유치를 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활발한 해외 진출과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역량을 따져봤을 때 분명히 한국과 영국과에는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것을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역량에 관련된 어떤 그 차이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차이를 좀 극복하고 우리 특히 그 한영 XR 또는 한영 메타버스 사이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아무래도 좀 우리 정영수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한 특별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국과 영국 간의 역량을 비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과연 한국이 어떻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영국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우리가 강점이 뭐냐 이 역량에 대해서는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극대화하고 그리고 영국과 협력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은 첫째로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수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잘 해서 성공적인 국내 사례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에비던스를 가지고 사례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기획력이 있는 그런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과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건 간에 가장 큰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경제로 만들 것이냐, 비즈니스적인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잘 융합이 되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발전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영국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강하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협력을 하되,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이 메타버스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잘 해서 한국과 영국이 이 크리에이티브한 것과 테크놀로지한 부분들을 협력을 하되,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경제로 승화를 시켜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인력 교류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간의 프로젝트를 계속 해서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게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향후 2, 3년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그 토론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응답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도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유튜브를 이제 저희가 채팅창을 이제 오픈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제 댓글을 통해서 받았는데, 좀 발표자분들에게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질문들을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영수 교수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나 이제 AR, VR, XR 생태계겠죠. 확대해서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좀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런 이제 AR, VR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정책에 관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영국에서의 정책 중에 국내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네. 네. 참 제가 저는 사실 영국에 간 지 27년인데, 영국이 잘하는 거는 참 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룰을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가만 보면은 영국 룰이, 물론 미국이 참 가장 강력한 그런 초강대국인데, 그 전에 어떤 룰을 영국이 잘 깔아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스포츠 룰이라든지 어떤 각종 어떤 룰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배워야 될 점들이, 이 장기적인 이 메타버스를 단순간에 정말 들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불꽃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그 관점,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영국이 참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이론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한다면은 훨씬 더 한국이 이 메타버스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리나라가 혁신성 때문에 빨리 적응하고 이런 부분 너무 잘하는데, 조금 롱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정부가 어떤 AR, VR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한국과 영국은 굉장히 지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톱다운 방식이고요. 한국은 정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국이에요. 영국은 사실 폴리시를 정하는 사람과 버젯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점은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아젠다를 정하고 그것을 밀어붙였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 리소스를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리소스를 한꺼번에 이게 집중을 해서, 그죠? 이게 분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정말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했지만 뭐 약간 좀 프로젝트를 좀 대형화 시키거든요. 이게 250억 해서 4개 정도. 그렇게 해야지 뭔가 글로벌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글로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적어도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 좀 나오는 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그리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좋은 샘플을 만들어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정책을 할 때도 그리고 워낙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융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되 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강점이 뭔지, 어떻게 정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글로벌 리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 자원을 잘 해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좀 이제 폭넓은 또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을 좀 잘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글로벌 지향형으로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상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이 수술실에서 이게 그 원격으로 이제 가상현실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XR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술실에 있는 것처럼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VR 헤드셋을 착용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실제 수술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신 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헤드 마운트가 꼭 있어야 한다면은 특히 개발도상국 그 보편적인 교육에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는 뭐 휴대폰, 심지어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나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상당히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마우스로 돌리면은 실제 헤드 마운트를 쓰고 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학생 때 혹은 또 외국에서 견학을 오면은 집도의 뒤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머리 너머로 보는 거죠. 어깨 너머로 보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걸 수술하면 또 수술실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화면 360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는 오히려 수술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잘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도국에 확산하자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VR 헤드셋만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PC나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이런 메타버스의 접근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또 의료 쪽에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제 규제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좀 보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 관련 정보의 교육 자료 사용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되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료 헬스 교육 분야의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내법적으로 규제가 해소돼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 좀 더 질문을 좀 추가해 드리면은, 이 영국과 이제 많이 이제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한국과 영국 간의 어떤 규제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한국이 좀 어떤 영국에서 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없는지,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의료 정보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의 장단점을 잘 아실 거고, 그런 부분이 우리 문제에 있으면 또 규제를 만들고 함으로써 스스로 활동하기 굉장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익명화가 되고 그 의료 정보 중에서 일부분 교육 자료로 나올 때는 이 환자가 누구고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은 좀 더 자유롭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 정도 교육에 쓸 수 있는 거는 뭐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물론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동훈 대표님의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서 그 이제 마지막에 어떤 비전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만드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미 있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둘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플랫폼을 사용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어서 이제 다중 유저가 접속하는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버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트워크 기능. 또 기술적인 거 외에 이제 그런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활용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뭐 규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문 의료기기 영역과 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각자의 그 플랫폼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교를 했을 때, 그 의료기기 인증이나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하고 좀 제가 좀 그 부분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영국은 실제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 의료기 인증으로 이제 이런 그 VR 기반, XR 기반 어떤 제품들이 의료기 인증을 받아서 서비스를 일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늦다 보니, 아까도 정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의 이런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완성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쓰여지거나 제품화돼서 국내에 사용이 되어지고 또 해외로 수출하기에는 아직까지 장벽이 굉장히 두꺼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 또는 뭐 어떤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FDA에서 그 VR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 승인을 내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치료나 이런 명목이 있어서는 임상시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관과 또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 이런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게 기업들이 그렇게 무너진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뒤흔들고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어떤 그런 시점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폭넓게 물론 지금도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런 실용적인 구간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게 그런 변화가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정혜수 교수님. 예,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폐환자 재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 전제는 원격 진료, 우리가 말하는 원격 진료, 리모트 트리트먼트인데 그게 사실은 영국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련돼서 했던 프로젝트는 몇 년 전에 실시했는데 이미 환자들이 그 VR을 사용해서 이미 그 서비스가 이미 일반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를 통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 직접 이런 공간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뭐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혹은 비디오를 보면서 훈련하는 방법 그것과 아울러서 이 VR로 집에서 8주 동안 아무 때나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의사를 만나면서 옵션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그런 어떤 제약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주 뭐 심플한 것 같은데, 영국에서 시작하는 그런 메디컬 기업들은 그런 제약이 없는 것 때문에 거기서 빨리 이 임상 실험을 하고 영국 환자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바로 미국 시장으로 쉽게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한국도 좀 이런 규제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의료에서 이 메타버스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훨씬 더 빨리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 이제 테트라 시그널과 테크빌리지가 영국에 있어서의 진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정영수 교수님께서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XR 기업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좀 해외에 좀 진출하고 싶은 그런 XR 기업이 있다면은 좀 내부적으로 뭔가 좀 준비해야 되는 좀 그런 사항들은 또 뭐가 있을지, 좀 준비해 고려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영수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네. 제가 볼 때는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정확한 어떤 아주 텐저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근거를 만들고, 특히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R&D를 같이 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 입증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너무 일찍 나와도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오면은 아무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적정한 규모의 적정한 역량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스스로 혼자서 거기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실은 국내에서 파견 직원이 2~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파트를 만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정부도 그걸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나오면 안 되고 좀 준비를 해오고 예. 기술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 성공적인 것을 사례를 만든 다음에 영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 해외 진출하시는 기업들 중에 또 언어적인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사실은 제약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언어 때문에 사실은 언어 때문에 힘든 이렇게 진출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영 제너레이션은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 있는 사람들 사실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문 분야 플러스 그 다음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우리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뭐 문화 쪽에서는 이미 글로벌하게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K-팝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델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점을 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 문화적인 언어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 제너레이션 혹은 그 해외에 있는 그런 우선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세계로 또 진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젊은 세대의 역할이 더욱더 이제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그 일정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이제 그 응답 그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많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메타버스와 XR 해외 진출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금일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좋은 내용으로 스프리 포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